네, 오늘은 저희가 예고드린 대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미 대선의 운명의 날, 그 운명의 시계가 이제 째깍째깍 움직여서 정말 본투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특별한 분들 모시고 미국 대선 랭킹5 특집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먼저 두 후보의 주요 정책부터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차근차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5 섹터 영향을 정리해 볼 텐데요. 주요 정책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전쟁 포기 압박 가능성, 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특히나 해리스 쪽 친환경에 대한 이슈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해리스가 뒷심을 보이면서 미증시에서부터 오늘 국내 증시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트럼프 쪽에서는 IRA 법안 폐지, 전통 에너지나 원전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물가 관련해서도 해리스 쪽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트럼프 쪽에서는 에너지 가격 인하, 석유, 가스 이쪽도 오늘 좀 시세가 크게 납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트럼프 쪽에서 워낙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주요 정책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할 포인트가 상당한데 무역 관련해서도 해리스 쪽에서는 동맹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 협력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칩스법이나 IRA 인프라법 같은 바이든 정부에 있었던 정책들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트럼프 쪽은 관세에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인상에 대한 무게 좀 둬야 됩니다. 이외에 외교 관련해서 북한부터 이란, 이스라엘, 대중정책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좀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저희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산업들 변화가 큽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먼저 반도체 쪽 분명히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해리스 쪽에서는 AI와 첨단 공정 위주로 수출을 통제하겠다. 트럼프 쪽에서는 레거시와 첨단 공정을 포괄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일단은 현행 관세를 어느 정도 해리스 쪽은 유지를 하겠다. 거기다가 전기차 보조금도 유지하고 내연차의 규제는 강화하겠다 밝혔지만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수입 관세를 올리겠다. 중국은 더 이제 관세가 높다라는 거죠.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고 내연차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배터리는 앞서 말씀드린 IRA 법안, 해리스 쪽 유지하겠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더라도 공통 수혜주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철강에 있어서도 좀 체크할 포인트가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고 방위 쪽도 좀 주목할 필요 있겠죠. 일단은 트럼프가 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기계 그리고 가상화폐는 앞서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나리오 한번 짜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해리스 쪽에 있어서는 자동차 긍정적이고요. 2차 전지도 긍정적, 제약 바이오도 긍정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출입과 공급망 측면이라는 부분,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국내와 국외 투자 측면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철강은 현상 유지, 화학은 좀 영향 미미, 방사는 공급망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쪽은 어떨까요? 시나리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앞서 봤던 거랑 다르게 좀 부정적이다라는 글자 많이 보이네요. 반도체 수출입과 공급망도 부정적, 자동차는 매우 부정적, 그렇지만 공급망 측면에서는 긍정적. 2차 전지는 국외 투자 관련해서 IRA 지원 축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다. 약가 인하를 공통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포인트가 많고요. 화학에서도 국외 투자 측면에서는 부정적. 방사는 공급망과 국내 투자가 모두 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산업연구원의 자료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산업별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정책에 따른 이슈가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께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맞아서 굉장히 또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오늘 앞서 체크해봤던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자, 미대선 특집 랭킹 5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누가 돼도 걱정이다. 앞서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서 두 후보가 너무나 뚜렷하게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런데요. 자, 먼저 염승환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리스가 집권을 하더라도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는 사실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되면 물론 해리스보다 좀 더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반도체가 꺾일 수도 있다. 뭐 아니다.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불안한 섹터거든요. 이게 반도체는 사실 해리스가 되면 뭐 지금 구도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칩스법에 의하면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또 지금 이 트럼프는 좀 반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을 좀 규제를 계속하는 뭐 그런 관점은 비슷하겠지만 결국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지어라 이런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채찍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정책은 좀 채찍을 들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안 하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좀 약간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보다는 이제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근데 중국에 대한 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리스나 지금 이제 바이든 정책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위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아시겠지만 좀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경쟁사로 이제 요즘에 갑자기 급부상한 그 중국의 CXMT가 지금 공급을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데 그 DDR4에서 삼성전자 비중도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를 지금 중국의 CXMT가 좀 가져가다 보니까 매출에서 상당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전통 반도체까지도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중국 견제 측면에서는 또 트럼프가 되는 게 마냥 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먹거리가 사실 반도체인데 중국이 이걸 뺏어간다면 사실상 삼성과 하이닉스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트럼프가 되는 게 뭐 안 좋다 그런 좀 시각보다는 각각의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고 다만 또 당선이 되고 나서 공화당이 싹쓸이를 할지 아니면 공화당 민주당이 또 양분을 할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국회의원 그 미국의 선거까지는 좀 지켜봐야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가장 큰 섹터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봤어요. 무조건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돼서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까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AI 쪽도 궁금합니다. 올 한 해 AI 반도체가 상당한 또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 AI가 결국 발전하면서 반도체도 함께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렇다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AI 산업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지 박병창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AI 반도체는 1990년대 말 인터넷 혁명 후에 가장 큰 기술 혁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현재 초입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초입 단계에 지금 하드웨어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 각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흐름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각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AI 하드웨어에서 서비스 쪽으로 그 유형이 바뀔 건데 그 유형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고 그 유형 그리고 새로운 세상 이것들을 여타 국가들이 누가 더 선점하느냐 어떤 기술이 선점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업이 선점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각축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들 이것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AI 시장에 있어서 좀 선점을 위해서는 같은 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쪽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 정책과 관련한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한국 반도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가 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염승환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관세부가 가능성이 높고 또 보조금 지급 철회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이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 범용 반도체까지 강화되면 사실상 중국은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도 못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삼성과의 그 격차가 다시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뭐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규제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의 구도가 그렇게 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해리스 정부에서 지금 중국의 이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쨌든 범용 반도체까지 그 규제 폭을 늘려준다면 이건 삼성전자한테 상당한 호재가 되겠죠. 근데 그 정책을 추진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해리스 당선 후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사실 근데 저는 너무 이런 대선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결국 지금 반도체를 이끄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결국 주가 차이는 HBM을 이제 HBM 5세대 제품을 엔비디아에 결국 공급을 하냐 마냐, 여기서 좀 갈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에 앞서서 결국 각 기업들이 엔비디아 향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 이게 더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에 이 두 대선 후보 간의 정책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 궁금했었는데 그 포인트도 짚어주셨지만 여전히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르는 기준이 된 건 HBM이고 관련한 부분들 꾸준히 잘 추적할 필요도 있겠고요. AI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K 반도체 산업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핵심은, 해리스는 다자간의 협상을 하는 거고 네. 칩스법을 가지고, 네. 차이점은 칩스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자간 협상을 하면서 칩스법을 이용해서 다자간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서로 그 법을 통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 협상을 해서 그리고 성장을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축소하는 이유는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이인 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자간으로 협상하느냐 양자간 협상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기업별로 하나하나 각계 전투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접근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의 구도 상태에서 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는 길은 똑같은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법이,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지, 좀 전에도 염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AI 시대로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술을 추종하고 그 기술로 우리가 어떻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의 기술의 문제, 산업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문제이지, 결국은 양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방향은 같은 길이고 가는 과정이 좀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AI 시대로 가는 그 방향은 같지만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방식도 중요하겠고요. 각 기업별로 어떻게 또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그 부분들도 함께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반도체는 뭐 누가 돼도 걱정이다라는 저희가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쪽은 캐즘이라는 부분도 거치지 않았는데 트럼프 리스크까지 좀 직면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어제 뭐 금투세 이슈,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뭐 이런 등등 엮이면서 리튬 쪽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황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을 지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선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박병창 이사님,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또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중국 쪽의 관세 폭탄. 이게 또 분명히 중국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거지만 한편 우리에게는 뭔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는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친환경차와 배터리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네. 양 후보 간의 입장차가 확실히 다르죠. 해리스 후보는 친환경 차를 지원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원을 확고하게 인식을 그전부터, 이번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석탄 원료를 이제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가총액 높은 2차 전지 우리 개인 투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 부분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캐즘이라는 부분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도를 얼마나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더디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등락폭은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쪽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좋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할 것 같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쪽으로 반응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네. 그 흐름을 좀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는 굉장히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즘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캐즘의 기간이 좀 더 짧아지겠죠.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해리스 대비해서 트럼프가 된다면 뭔가 굉장히 좀 무섭다, 걱정된다 이런 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승환 이사님, 앞서 박병창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리스가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좀 계승을 하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자체 이제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을 믿고 미국 쪽으로 들어왔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도 특히나 우리 현대차와 기아 최근에 사실 좋은 뉴스 정말 많았고 인도 법인 IPO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못 갔었거든요. 이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무너지는 걸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주가 부진한 건 아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관세 10%, 뭐 심지어 지금 트럼프는 20% 부과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제도 한 증권사에서 이제 그 관련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현대차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30%까지 감소할 수가 있대요. 이제 네. 거기서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관세를 그냥 네. 현대차가 다 부과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현재 또 유통업체랑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거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 부과를 했을 때 타격이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현대차가 어쨌든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매출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여러 이제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또 이익률도 높은 편인데 여기서 시장이 조금 이제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당연히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지금 현대차, 기아가 그동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코로나 이후로 굉장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다른 기업들은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계속 점유율을 올리면서 구조적인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관세가 들어가서 좀 약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좀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네. 다만 지금은 그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상하원은 좀 분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극단적으로 또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에 여기다 공장까지 지어놨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걸 보조금을 또 주지 않고 그런 정책 펼치기는 네.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공화당 싹쓸이만 아니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또 이거는 정부가 만약에 트럼프로 바뀌었을 땐 초기에 좀 외교를 좀 잘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또 미국과 FTA 체결 국가이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협상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어쨌든 트럼프가 일단 된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좀 자동차는 위축될 수는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주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반영한 결과일 텐데 만약에 또 트럼프가 되고 혹은 더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면 좀 아무래도 단기적인 부담은 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완성차는 얘기를 한 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어떨까요? 일단 지금 삼성과 LG, SK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미국의 보조금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부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당선되면 IRA까지 폐지해버린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을까. 박병창 이사님 너무 걱정되는데요. 뭐 좀 전에 그 전기차하고 자동차 예.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해리스는 IRA 배터리 제도를 이제 지속한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제 속도감을 더 줄 수 있는 거고요. 트럼프 후보는 이제 IRA를 이제 지원을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나 전기차 발전 속도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동차를 설명하면서 요 말씀드렸지만 그 속도가 캐즘의 속도가 얼마큼 더 빨리 끝나느냐 늦게 끝나느냐 이런 좀 차이가 좀 발생이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섹터의 주가 변동성은 상당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속도의 차이뿐이라고 말씀드린 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려서 반복이 좀 된 것 같은데 요 다른 얘기 잠깐 좀 드리면요.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공약 이행률이 어느 정도냐 이게 리딩턴 증권에서 자료를 내는 걸 보니까요. 이행률이 25%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타협은 25%요. 타협이 한 22% 그리고 달성은 한 50% 정도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25% 정도가 그러니까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행한 경우는 그 퍼센티지가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막 딱 단절돼가지고 막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세계 기술이 변하는데 어떤 단절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미국 대선을 우리가 지금 치르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 이벤트의 시장이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자동차와 배터리까지 좀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돼도 좋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정말 많은 곳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통수혜주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 학회나 신약 모멘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등등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끝나도 뭐 제약바이오는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염승환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앞서 저희가 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약가 인하 정책을 내걸고 있어요. 이거는 약을 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은 덜겠지만 제약사는 수익성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FDA 승인받은 기업들한테 예. 약간 좀 영향은 주겠지만 그게 뭐 모든 약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 제대로 보면 2026년부터 이제 아마 시행이 되고요. 최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회사 제품은 79%까지 신약이 약가가 이제 깎이는 거죠. 그리고 영향이 없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조건은 FDA가 허가한 이후로 9년 이상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화학의약품이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13년 이상 바이오시밀러 이제 복제약이 없는 그러니까 복제약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약가를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이제 약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약가를 인하시키겠다 이런 좀 정책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도 아마 당선이 되고 나면은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기존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던 이런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국내 신약 개발 회사들이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 당장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네. 사실 지금 보면 물론 뭐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유한양행도 있고 신약 개발 회사들 잘하고 네. 있지만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바이오시밀러가 네.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약가 인하 정책의 핵심은 바이오시밀러 유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바이오 에피스나 이 셀트리온한테는 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국내 산업에는 오히려 미친 영향은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처방 증가에 대한 기대, 관련한 종목에 대한 수혜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특히나 그 미국의 법안 이슈로 크게 올랐던 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생물보안법이라는 그 통과 기대감이 얼마나 많이 올랐었나요? 박병창 이사님, 바이든 정권에서 발의가 됐던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재집권하더라도 이거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뭐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와 전기차, 바이오는 3대 성장 산업으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는 상당히 견제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양쪽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바이오 분야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보편화돼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생물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건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중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미국의 빅파마들의 제약들을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그리고 우리 기업에 있는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때리기 어떤 후보가 또 당선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더라도 이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설명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통 질문입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있지만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연말까지도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염승환 이사님, 아까 바이오 시밀러 쪽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만약에 뭐 연말에도 일단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바이오시밀러, CMO 쪽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의료 AI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지 고민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세 개 다 좋은 것 같아요. 세 개 다 좋긴 네네. 한데 이제 그중에 굳이 좀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네. CDMO죠. 이제 CMO 위탁 네. 생산 쪽이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물보안법이 이게 보통 이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인데 IRA로 미국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 후로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게 미국 기업들 그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기업의 한 75%가 중국의 CMO 업체랑 거래한 적이 있다. 다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은 분야가 또 이 CMO 이 산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미국 기업들, 특히 미국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지원을 받는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주 문의가 50%나 증가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상상하던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위탁 생산 산업이 상당히 커질 것 같고 또 그 중심에 굉장히 대표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분기 놀라운 실적을 내면서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전 주도주는 계속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CMO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계속해서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CMO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박병장 이사님, 주도주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쪽 주목하세요?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시기와 경기 둔화 시기에 부각되는 네.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네. 확실히 맞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지만 어느 쪽을 하더라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는 좀 할 것이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예전부터 있었던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의 흐름은 계속 정책 영향을 받으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저는 만약에 성장 쪽으로 본다면 AI 헬스케어 쪽은 성장 쪽으로 더 부각이 많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AI 반도체 얘기했듯이 AI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제 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는 우리가 변동성, 상향 변동성 이런 쪽으로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AI 쪽도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좀 뚱뚱한 섹터입니다. 뭐가 많아요. 인프라나 수주 이런 쪽인데 자, 누가 돼도 돈 보따리를 푼다. 인프라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박병창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여기에 돈을 참 많이 쓸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기기 쪽이 확실히 AI 관련한 또 성장성이 있다 보니 그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건설기계는 최근에 좀 경기도 부진했고요. 지정학 리스크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를 본다면 전력기기가 좀 나을까요? 지금 얘기로는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는 종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구산업을 부흥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나 이런 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좀 더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양 후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전력기기 쪽은 성장 AI 산업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더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국은 전력기기 쪽은 누가 되든 가서 이쪽은 계속 성장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설기계 쪽은 트럼프 후보가 있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인프라 투자는 투자를 더 높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전 세계 세 군데에서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인프라 투자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해리스 쪽에서는 친환경의 에너지 주도의 인프라를 하는 것이고요. 네. 트럼프 쪽은 재건이나 화석연료 주도의 인프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부각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양쪽 다 공통적으로 있는 쪽은 전력기기 쪽은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전력기기 쪽은 향후에 2, 3년 아니면 짧으면 한 1년 동안은 충분히 계속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확실히 또 전력기기는 양쪽 다 우리가 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건설기계는 트럼프 쪽이 당선이 된다면 조금 더 이쪽이 우호적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군비 확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원전은 뭐 트럼프 수혜주로도 볼 수 있지만 SMR 관련해서 해리스도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방산이나 원전은 대표적인 또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쪽인데 염의사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누가 되든 다 수혜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방산 쪽은 약간 좀 다른 게 뭐 해리스가 되면 계속 좀 수혜는 받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주가 좀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러시아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대통령과 네. 해서 종전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럼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꺾이겠죠. 아무래도 평화의 모드로 좀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적인 그 방산주는 트럼프가 되면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되 중장기 흐름은 어차피 방위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큰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뭐 둘 다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뭐 물론 그 아마존과 탈렌 에너지가 이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좀 내려버렸죠. 네. 원자력 그 사용하는 양을 좀 제한시키는 인근의 전력 회사들이 좀 반발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냥 전력망 통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원전에서 그냥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그냥 활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력 회사들이 좀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전을 규제한다기보다는 그런 좀 반발을 의식해서 규제 당국이 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뭐 그 성장은 크게 이상은 없다. 다만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SMR 얘기가 워낙 많은데 네. SMR이 당장 될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먼 얘기예요. 이제 상용화 빨라야 2028년 이후거든요. 근데 주가는 마치 지금 될 것처럼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걸 떠나서 SMR 관련주는 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아직은 멀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와 수주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섹터를 풀다 보니 가장 궁금한 건 결국에 어떤 섹터 주목할까입니다. 공통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눈여겨볼 섹터를 딱 꼽아주신다면 이 부분인데 박병창 이사님 어떤 거 보세요? 지금 일단 투자 전략은 버퍼,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맞긴 맞죠. 그래야 이제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베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현금을 가진 것을 가지고 역의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대선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급등을 한다면 거기에는 매도인 거고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추세는 이벤트에 의해서 변동성을 줬을 때는 원래 추세로 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는 쪽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후보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염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나 그리고 인프라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부산업 쪽이 막 갑자기 정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게 좀 올라올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 모두 누가 되던 간에 AI 기술주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성장 섹터들은 계속해서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리스 트레이드, 친환경 에너지,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러 가지 인프라 쪽, 그리고 공통으로 본다면 AI 기술주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 이사님은 어떤 섹터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대선보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대선 때문에 뭐가 이제 증시가 예. 아래쪽으로 흔들리면 기회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너무 대선 따라서 뭐 해리스냐 이런 것보다도 예. 내년에 성장할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CDMO, 바이오 위탁 생산, 또 화장품에서는 인디 브랜드의 주요 공급하고 있는 ODM 회사들, 또 HBM 관련해서 본딩이나 이제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조선 기자재, 또 저궤도 위성통신도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내년을 보고 이런 섹터들 한번 좀 만약에 변동성이 커질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 점쳐지는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칠 영향 또 시나리오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